이번 주 강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단권 변압기의 동영상 강의를 듣고 변압기 퀴즈를 풀고, 기타 변압기 동영상을 듣고 변압기 퀴즈를 풀고 최종적으로 종합 문제 퀴즈를 풀면 됩니다. 프리 중에 그 과제가 나갑니다. 상호평가 과제, 삼상 변압 결선을 그리는 과제가 나가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서 상호평가를 제출합니다. 아직 상호평가는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강의 전반에 관해서는 지금 설명 중에 보게 되면은 단권 변압기를 이제 강의 동영상 내용 중에 단권 변압기를 일반 변압기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단권 변압기를 일반 단상 변압기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고 직접 제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곤성 변압기의 일반적인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단권 변압기를 직접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동영상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지금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은 퀴즈를 풀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동영상을 듣고, 그 다음에 퀴즈를 풀기 전에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와서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내용은 전부 다 마인드맵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있으니 마인드맵을 참고로 하시고요. 먼저 퀴즈를 풀이 중에 자기 용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기 용량 내용을 클릭해서 설명을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또 보조자료로 구한 것은 자기 용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퀴즈를 풀 때 자기 용량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시고요. 자기 용량은 일반적으로 부하 용량은 단자 출력 전압 V2와 출력으로 가는 출력 전류 I2를 곱한 값이 부하 용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용량은 단권 변압기가 자신이 갖고 있는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1차 체계에서 공급되는 전압과 전류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V2와 V1을 제거한 전압이 여기 걸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 흐르는 전류가 I2가 돼서 단권 변압기가 머금은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2 V1 해서 여기 요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과 그 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I2를 곱한 것이 자기 용량이라고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용량, 여기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기 용량임을 알고 하면은 퀴즈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V결선 얘기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삼상으로 이렇게 쓰다가 하나가 없어져서 두 개 결선을 해도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 삼상을 연결해서 제대로 공급이 될 때 전달되는 전력의 공식이 3개죠. 각각의 상에서 전달되는 유효 전력 용량에다가 3배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V결선을 하는 경우 2개만 존재하게 돼서 총 여기 벡터 관계를 고려해서 도출하게 되면 총 전달되는 전력의 양이 VP, VIP 코사인 세타의 루트 3배를 곱한 값이 되게 된답니다. 전체적으로 적어지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2개의 단상 변압기만 돌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2개의 단상 변압기로 총 요만큼의 전력을 공급을 하니까 보통 이제 출력비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출력비는 뭐냐면 우리가 총 3개를 썼을 때 죄송합니다. 3개를 썼을 때 비율에 비해서 2개만 운영할 때의 비율을 보게 되면 57.7%, 원래 공급하던 전력의 57.7%를 공급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용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용률은 뭐냐면은 우리가 3개를 다 쓰지 않았죠. 3개 중에 이제 2개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출력비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변압기가 2대가 돌아가니까, 3대가 아니라 2대가 돌아가니까 2대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갖다가 얻은 값을 비율로 해서 86.6%를 이용률이라고 합니다.
즉 두 대를 얻어서 풀로 얻어낼 수 있는 최대 용량보다는 좀 적은 U2 3배를 얻었, U3을 얻었으니까 86% 출력비보다는 높아졌죠. 그렇죠.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두 대만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도 풀로 그 용량을 이용하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용고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병렬로 운전하는 경우 두 개의 임피던스가 다르다. 그러면 이 병렬로 연결했을 때 부하에 대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되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이제 주어지면 주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이 그림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한번 여기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병렬 문제 풀이 여기 있는데 이게 도 같은 걸 지침하는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은 걸 지칭하네요. 이걸 병렬로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부하하고 이거하고 병렬로 연결돼서 단자 전압이 여기 연결이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흐르는 이제 전류가 있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 강화의 역수에 해당하는 전류가 여기 흐르죠. 그렇죠? 그래서 임피던스 강화를 부하를 할 때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동일한 전압이 걸리고 동일한 전압에 의해서 여기 임피던스 강화를 나눠준 값들이 각각 여기 흐르는 병렬 전압기 1에 흐르는 전류, 병렬 전압기 1에 2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그 전류는 전압 강화에 반비례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 전류의 값이 어떻습니까? 용량에 의해서 제한을 받죠. 작은 쪽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까요? 큰 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네, 큰 쪽에 흐르는 전류가 용량에 먼저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하가 뭐 임피던스 강화 값이 큰데 그것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그 임피던스 강화 역수니까 여기 만약 3A가 흐르고 여기 5A가 흐른다. 그렇죠? 그럼 5A가 흐르는 게 맥시멈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5A가 용량이 맥시멈이다. 그러면 여기 5A가 흐르고 여기 3A가 흐르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맥시멈이 4A다. 그럼 어떻습니까? 5A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4만큼 흐르게 되고 여기는 5분의 3만큼 흐르게 되는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 병렬 운전 쉽게 문제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